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8일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지난 8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 첫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입니다. 2022년 현재 9%인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5%씩 높여서 12년 뒤인 2036년 1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2073년까지 최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최대 적립기금은 기존 1778조 원에서 3390조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기존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 1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같은 방향이 실행될 경우 월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현재 22만 5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연금개혁 종료 시점인 2057년엔 37만 5천 원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5만 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를 매년 0.5%씩 인상해서 15%까지 인상하는 첫 번째 방안 이외에도 매년 0.2%씩 30년에 걸쳐 15%까지 인상하는 방식 등의 총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첫 번째 방안에 비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두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현재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이고 2033년까지 만 65세로 상향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이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늘려서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의 평균 수명은 만 70세였지만 2022년 현재의 평균 수명이 83세로 13년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 내용은 쉽게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기초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포함한 모든 노인 복지 혜택의 기준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셋째, 기초연금 수급 금액 또한 인상될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한정된 복지 예산 속에서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연금 모두를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수급 금액은 늘어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점점 높아지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 또한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급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57만 원이지만 이 중 50%가 넘는 분들이 평균 급여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40만 원까지 지급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할까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자료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정책들이 시정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100% 기초연금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3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차감하고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42.6%까지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유독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2022년 현재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을 초과해서 받는다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악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피부양자 산정 시 국민연금을 100% 합산소득으로 반영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인데요. 금융소득은 기본공제 1,000만 원이 있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하지만 연금소득,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만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시킬 때는 언제고 피부양자에 가장 불리하다니 적어도 다른 소득만큼의 기본공제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연금 포럼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부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라며 살짝 발을 빼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을 높이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이 줄어들면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